근데 이재명은 재판이 지금 4개잖아요. 하나가 수원에 있고 하나가 3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거기 이제 대장동 백현동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있죠. 그다음에 위증교사 있죠. 이 3개는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고 그중 2개는 이제 곧 재판이 끝납니다. 10월 달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게 기소가 돼서 수원지법에 배당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것을 아니 서울에서 받기도 바쁘고 수원에서 받기도 바쁘니 한쪽에서 받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 심사를 했죠. 이게 병합을 심사를 해달라 그러면 가령 뭐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심사하는 것만 갖고도 병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몇 달씩 심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은 지 2주 만에 그리고 대법원에 그게 배당된 지 사흘 만에 결론을 탁 낸 겁니다. 이거는요. 초고속 스피드로 결론을 낸 겁니다. 아마 이재명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재명 쪽 변호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벌써 결론이 나왔어? 왜냐하면 그런 거 가령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든지 뭐 병합해서 재판해달라는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재판부가 하대명년 세워라 내워라 뭐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자기네들 목적이 딱 맞는 건데 아니 이게 사흘 만에 결론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안 돼. 따로따로 재판 받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건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재명 피고인 쪽에서 재판을 지연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죄의 선고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검찰 측 요구를 받아들인 거라고 보는 겁니다. 대법원 일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 참 용어가 참 어색해요. 그렇죠? 토지관할. 이게 토지관할이란 말을 써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적부터 쓰는 말이에요. 예? 수원에서 재판받는 걸 서울에서 함께 받게 해달라는 그게 토지관. 전 대표님 이게 토지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뭐 관할 이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이게 예전에 썼던 용어가 아닌가 보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 관할 병합 심리를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 형사소송법은 토지 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 재판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 상급 법원 결정으로 사건을 한 법원에서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그 규정에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거지요.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 나머지는 서울에 다 해달라. 안 돼. 그게 왜냐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증인들도 많고 피고인도 많고 피고인이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그리고 여기에 관련 피고인들이 또 서너 명이 더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수사 기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재판 기록도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걸 쭉 담당해왔던 수원지법에 있는 판사들은 이걸 다 지금 이제 그동안 머리에 습득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갑자기 서울로 딱 옮겨오면은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이걸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그럼 또 몇 달씩. 그러니까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완전히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증인도 다시 다 불러야 돼요. 재판부가 달라지면, 병합을 하면서 재판부가 달라지면 그 증인 양쪽에서 수십 명씩 또 부르면은요, 그 증인 한 명이 하루씩 온다고 그래서 그게 2주에 한 번씩 증인이 온다고 하면은 우와, 그거 어떻게 됩니까? 10명 해도 벌써 2주에 한 번이면 20주, 20주면은 5달 이상 지연이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쪽에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건데 대법원이 거기에 수긍을 했죠. 일반적인 이제 피고인들, 그러니까 민사, 형사 다 비슷한, 특히 형사 사건,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 받고 있는 이런 형사, 이재명이 재판 받는 건 전부 다 형사입니다. 네. 아무튼 이 형사 사건의 경우에 일반인들은 재판 빨리 끝내고 싶죠. 재판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지옥 같죠, 지옥. 그냥 삶이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생업이 중단돼야 되고, 또 변호사비는 또 얼마나 또 불어날 겁니까? 변호사비 감당해야죠. 생업에 지장이 있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피폐가 되죠. 온 가족이 그냥 모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완전히 이 지옥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됐을 경우에 아이고 유죄가 나와도 좋으니까 빨리 좀 끝내달라, 재판 좀. 죽겠다, 죽을 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정반대. 이재명은 정반대. 어떻게든 이걸 늦추고 또 늦추려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늦추고 놓추고 또 늦춰서 대법원 판결이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춰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검찰이 봤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이 공감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던 징역 9년 6개월 수원지법을 피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이재명 전 대표의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수원 가기 싫겠죠. 수원지법에서 지금 이화영은 9년 6개월, 그 다음에 김성태는 3년 6개월 중형이 다 선고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보다 결코 그 죗값이 유죄가 될 경우에는 가벼울 수 없는 피고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염라대왕 같은 수원지법을 피하고 싶겠죠. 가전수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것 아니냐. 한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사건의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기각했을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을 병합을 했을 경우에는 1심 선고에만 몇 년이 또 걸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작년 3월에 대장동 기소를 했고 작년 10월에 백현동 기소를 했는데 지금 1년 4개월째 위장동, 대장동, 백현동, 그게 1년 4개월째 지금 심리도 덜 끝났습니다. 지금 위례 개발 비리를 심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장동 전체 덩어리가 있죠. 그 다음에 백현동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북 송금까지 얹어보세요. 1년 4개월 동안 아직도 심리 중에 있는데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 2027년에 끝나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아마도 그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 안 된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에다 이걸 얹어가지고 병합해달라.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위증교사 혐의에 얹어보기도 하고 선거법 재판에다 얹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거를 또 제2, 제3의 꼼수를 계속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도 상급법원에서 또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몇 달 걸리는 겁니다. 제 논설위원실 옆자리에 최원규 논설위원 사회부장도 하고요. 법조 전문 기자이죠. 오늘 아침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재명 재판도 한명숙 재판처럼 해야 된다. 뭐냐면 한명숙 씨 전 총리 뇌물 혐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이제 이걸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때요 한명숙 재판은 1심에서 일주일에 재판을 3번이나 했답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하게 됐어요. 월, 수, 금 하루 걸러 한 번씩 일주일에 3번이죠. 그래서 이 본격 재판이 시작돼서 한 달 만에 재판을 끝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물론 한명숙이 1심에서는 이게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서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돼서 이제 2년 동안 징역 다 살았잖아요. 한명숙. 형기 만료로 교도소에서 풀려나올 때 막 꽃다발을 저는 뭐 독립운동하다가 귀국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교도소에서 깜빵 2년 동안 살고 나오는데 그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히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별도로 아무튼 재판을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형사소송법 제267조의 2에 보면은 집중심리의 항목이 있습니다. 집중심리. 형사소송법 제267조의 2항을 보면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매일 열어야 된다고 있어요. 매일. 그런데 지금 이재명 재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번 하면은 한 달이면은 3, 4, 12, 12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12번이면은 한 달이면 증인도 12명 소화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을 소화할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한 달 만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지금 기소된 지 1년 6개월 된 것도 있고 기소된 지 2년 된 것도 있고 재판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한명숙 씨는 그 당시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명숙 씨가 서울시장 출마. 그래서 그 서울시장 출마 이전에 재판을 끝내주기를 바랬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그래서 그때 좀 그런 재판을 여러 번 여는 거에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최원규 논설위원의 주장은 뭐냐. 이재명 대표도 집중 심리를 하라. 형사소송법이 있잖아. 왜 판사 그거 안 지켜? 부득이한 사정?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특히 한명숙 재판은요. 증인 심리가 늦어지면 밤 늦게까지 재판을 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재판은 일과 시간 이내에 마쳐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끝내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뭐 5시 이전에 끝내야 이런 말 없어요. 밤 12시까지 할 수 있어요. 국회는 밤 12시까지 열잖아요. 왜 판사들은 야근하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제267조에 보면은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한 번 더 열어야 된다. 재판을. 그래서 매우 예외적으로 14일 이내에는 한 번을 더 속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절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어느덧 우리 사법부가 그것을 그냥 당연한 규칙처럼 그래 재판을 14일 만에 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보름에 한 번씩 부르고 있다는 거죠. 2주에 한 번씩.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래 취지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매일 열어야 된다. 판사들이 일이 많다 그러는데 한명숙 재판했을 때나 지금이나 재판부가 사건이 많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이 집중 심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이 태평로 칼럼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당권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그때 이재명이 재판이 덜 끝난 상태에 있다면 그때 이재명이 재판이 계속돼야 되는 거냐? 재판을 중지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특권 하나를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가 아닌 한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있는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에 있어서 형사소출 이거는 재판까지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하는 것, 공소를 제기하는 것 이게 이제 형사소추거든요. 그거는 헌법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공소를 제기를 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는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렇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재판은 중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중단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헌법 84조를 해석을 할 거고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소추하고 형사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의 형사소추하고 재판은 전혀 별개야.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로 나눠지겠지요.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재판은 지금 재판 4가지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2027년 봄 이전에 2026년 가을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된다. 1심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 지으려면 지금 1심 판결이 다 나오고 있어야 된다. 지금 1심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항소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끝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려면 이재명 재판도 한명숙처럼 일주일에 3번씩 해라. 물론 물리적으로 좀 힘든 측면이 있죠. 재판을 4개나 받잖아요. 4개나. 예? 일주일에 3개 한 사건에 일주일에 3개 받으면 4개면은 4, 3, 12 일주일에 12번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아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